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하고 또 융숭한 접대를 받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보보좌관이 러시아가 올림픽 기간 중에라도, 즉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발언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왔다가 바로 러시아로 귀국해서 얼마 안 있어 이 올림픽 기간 중에도 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안보보좌관도 저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동유럽 주변으로 미국과 러시아 군대가 속속 집결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며 대응 태세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에 과연 침공할까요? 올림픽 기간에는 오히려 침공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동계올림픽에 몰입하고 있을 때 러시아가 불의에 침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전면 전쟁을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바스 지역, 지금 돈바스 지역에는 두 개의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두 개의 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반대해서 반군 활동을 벌이는 지역이 바로 돈바스 지역입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키예브까지도 불의에 침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키예브도 점령할 수 있다는 이런 작전을 하고 있다고 미국이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바스 지역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 동부 지역이죠. 그러나 벨라루스가 있는 북부 지역에서도 국가에도 바로 3만여 명에 되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금 벨라루스 군과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이 돈바스 동부, 남부, 북동부 할 것 없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대를 증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미국도 3천여 명의 특수부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토 연합군도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대주고 있습니다. 안보보좌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입니다. 어제 6일 셀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백악관이라고 하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관하는 안보보좌관,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같죠. 이 안보보좌관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미중앙정보국이나 국가정보국을 비롯한 각종 정보기관들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느닷없이 ABC 방송에 출연해서 올림픽 기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정사실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 분쟁 지역인 돈바스 지역에 두 개의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이 돈바스 지역의 합병이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는 지금 이 두 개의 자치공화국은 친러계입니다. 러시아 민족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크림반도와 비슷한 지역이죠. 크림반도도 친러 성향이었고, 그리고 크림반도에도 러시아계가 약 80%를 차지하고 심지어 투표에서도 러시아를 지지하고 분리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림자치공화국이 80%의 주민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하는데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크림반도가 독립을 하고 러시아 연방에 가입을 한 거죠. 돈바스 지역에 있는 자치공화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친러뿐만 아니라 러시아계의 약 80%가 이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돈바스 지역은 상당히 비옥한 지대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돈바스 지역을 내주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약 3분의 1 정도 땅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러시아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나토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만에 하나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나토 무력이 동진하는 것, 즉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거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그 호소에 바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동참하고 나섰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을 겨냥해서도
만약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침공했을 때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미국이 나토,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제재할 때 중국이 거기에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물론 뭐 이거는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되는 제재가 아니지만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면 중국에도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렇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향해서 서방이 대러시아 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중국 역시 전략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대만을 두고 남중 국해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도 불보듯 명백하죠.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푸틴 대통령과의 약속 때문이라도 중국은 러시아를 강력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러시아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점점 임박해진 것 같습니다.